현실적으로 이 정도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구나. 레이저셀 1인당 균등 배정 주식수는 레이저셀이 금일 수혜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공모가 밴드가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였죠. 그런데 공모가 밴드 상단을 뛰어넘는 16,00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만큼 수혜측 결과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최근에 유통시장과 마찬가지로 IPO 시장 역시 별로 좋지 못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레이저셀 일단 공모가 상단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과연 가뭄의 담비와 같은 공모주 시장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약한다면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과연 몇 주나 취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은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사명의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 이 부분입니다. 자, 레이저가 후공정에 왜 들어가느냐? 먼저 이 후공정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여기에 다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요. 전공정은 한마디로 반도체를 예를 들면 회로를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고요. 후공정은 그 제조된 반도체를 가지고 상품성이 있게끔 포장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절단도 하는 그런 공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메인은 전공정입니다. 후공정은 좀 보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후공정이 부각받고 있어요. 이유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미세화 공정이 진행이 되면서 예전에는 한 단계 정도 미세화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한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화 공정을 한 단계 진전하는데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후공정 쪽에서 뭔가 엣지를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후공정 장비가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포인트 생각하시면 점 형태로 레이저가 나가죠. 하지만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점이 아니라 면 형태로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CB와 다양한 기판의 반도체 소자, 초미세, 초정밀로 본딩하기 위한 면 광원, 에어리어 레이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레이저셀이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물론 증가를 하고 있지만 영업 적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을 인정받아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9년 28억, 근데 작년에는 9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나왔죠, 실적이. 근데 33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다 단순히 4를 곱하면은 100억이 넘죠. 사실 올해 들어서 이 반도체 장비 발주가 예전만 못한데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장비를 대체하는 그러한 신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대체 수요 발생으로 실적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청약일은 내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상장은 6월 23일 날 진행을 하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자, 레이저셀의 사업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보니까 LSR, 이게 바로 레이저 장비인데 앞에 붙은 알파벳 이니셜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제품군이 나뉘는데 핵심 제품 살펴보면 먼저 LSR 같은 경우에는 미니 마이크로 LED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미니 마이크로 LED가 차세대의 이 디스플레이 중에 하나라고 지금 곽광을 받고 있죠. LCD에서 LED, LED에서 OLED, OLED에서 QLED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게 미니 LED, 마이크로 LE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LSR이라는 그런 장비가 있죠. 이거는 반도체 웨이퍼형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SOM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 살펴본 이 레이저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초정밀 광학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 장비에 초정밀 광학 모듈, 핵심 부품을 내재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유명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나 모바일 기기 등의 회사에 패키지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SOM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무려 거의 한 50%에서 70%에 다다라온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이익률이 대폭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자, 레이저셀 공모가 산출 내역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레이저 장비 업체인데 후공정 장비 업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세스, 제너센까지 포함을 해서 평균 PR이 15.9배가 나왔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경기가 별로 좋지 못하죠. 주가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을 했죠. 원래 이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니스 같은 기업은 정말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30배 정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15배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레이처셀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레이저셀은 현재 적자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의 예상 순이익을 바탕으로 순이익을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추정하는 그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거의 3배 정도, 2024년에는 2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공격적인 예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할인율을 한 20%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앞서 수고한 이 평균 PR을 곱해주니까 16,500원 정도로 나왔고, 여기에서 할인율을 한 20%에서 15% 정도 정해서 공모가를 산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할인율 적용이 안 돼 주당 16,000원 정도로 공모가가 최종 확정이 됐죠. 그 얘기는 레이저셀이 제시한 2022년부터 2024년 당기순이익이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가시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레이저셀 과연 수혜측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혜측 비율입니다. 1443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32% 정도 상위 그 정도로 나왔고요. 아쉬운 건 유통 가능 비율입니다. 42%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위권에 속했다.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은 상당히 양호했죠. 95%. 그래서 상위 한 10% 정도를 차지했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12%. 이거는 중간보다 좀 못합니다. 근데 이 레이저셀이 공모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로 예상 시총을 구해보는 1,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소형주기 때문에 이런 덩치가 작은 종목은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많이 걸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지표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공모 지표 종합 점수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5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위 42.3%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처셀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과연 상장하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기록했는지 살펴보면요. 엠브레인부터 아셈스까지 총 14개 기업이 레이저셀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했습니다. 상당히 이 점수대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단 공모가 대비 시가상승률 딱 봐도 더블을 기록한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4개 중에서 10개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가상승률 보니까 따상에 성공한 기업도 한 2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더블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더블보다는 대부분 밑에서 거래된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엠브레인부터 사실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까지는 2020년 하반기나 2021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그때 당시에 워낙 유동성이 넘쳤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이프 시멘틱스나 아셈스, 즉 그나마 좀 최근에 상장한 업체들과 비교를 해봐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에 성공한 기업들 생각보다 많이 있죠.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자, 하지만 제주맥주나 이노뎁,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한 2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의 상승률이 이상적이겠구나. 그래서 정말 운이 좋다, 분위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더블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상장 당일날 이 반도체 주식들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별로 좋지 못하겠죠. 하지만 극적으로 뭔가 반도체 관련해서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양호한 상승률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끝으로 과연 레이저셀 청약하면 얼마나 받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상 균등 배정 수량입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역사적으로 이 레이처셀과 유사한 그런 공모주를 살펴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구했는데 이 세 가지를 선정한 기준은 일단 레이저셀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그나마 좀 유사하고
같은 증권사, 즉 삼성증권에서 진행한 그런 공모주를 꼽았습니다. GMBS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30점이에요. 근데 레이저셀은 57점이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었습니다. 즉 공모지표 종합점수는 부진했지만 청약에서는 어느 정도 흥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표 종합점수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단 실리콘2는 두 증권사에서 좀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곳 이상 증권사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의 삼성증권 청약 건수를 적용을 해보니까 일단 GMBS 엔지니어링 사례를 적용을 하면은 레이저셀 1인당 균등 배정 주식수는 한 주가 조금 넘고요. 실리콘2 사례를 적용을 하면은 0.67주, 현대중공업 사례를 적용하면은 1.51주가 나옵니다. 가장 그나마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실리콘2일 것 같아요. 추첨을 통해서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비례 한 주당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부터 제주 맥주까지 총 5개 기업의 청약 경쟁률 평균을 내보니까 1378대 1입니다. 이 기업들을 선정한 기준은 레이저셀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 중에서 공모 규모가 유사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사이에 있는 자,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을 내니까 1378대 1이 나왔어요. 여기를 통해서 예상 청약 증거금을 구해보니까 4조 4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비례 한 주당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2,2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내일 레이저셀뿐만 아니라 복수의 여러 기업들이 청약을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도 한 이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레이저셀,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이 레이저를 면으로 발사하는 자, 그걸 통해서 공정 효율을 올리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실적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상단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공모지표 종합점수 유사 기업들 살펴보니까 시초가가 더블을 기록한 기업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유동성이 넘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좀 나눠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한 절반 정도가 시초가가 한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다. 시장이 뭔가 좀 회복이 되고 반도체 주식들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몇 주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추첨 한 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비례 한 주당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나마 좀 가뭄에 단비 같은 공모주가 나왔는데 다들 청약을 하셔서 의미 있는 수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